명희 선생님 질문하고 가셨습니다마는 비핵 방법에 의한 북한 핵 제거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보통 국가라면은 핵 억지력이 상당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보통 국가가 아니고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핵 억지력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도면은 핵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핵 억지가 효과가 없습니다. 비핵적인 방법이면은 서지컬 스트라이크, 벽가적 수술, 필요한 것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 주민은 저희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능력은 저희 군에서는 몇 가지 시뮬레이션 몇 번 해봤습니다마는 몇 가지 보완할 수단만 갖추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것과 현재 알려져 있는 몇십 개 해당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예시 선생님께서 MD 참여 가능성 말씀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부터 주장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되든 안 되든 북한의 핵을 무력화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한국은 MD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나카 선생님께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데 대해서 그렇지 않다. 북한의 핵을 절대 허용 못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화리 선생님께서 북한 핵 위협과 핵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관련돼서 만일에 우리가 북한 핵 무력화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정책을 국내 정책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고 국민들의 의견 때문에 못하지 않겠는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반 국민들은 정확하게 북한 핵 위협을 아직도 인식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는 컨센서스가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혜아 선생하고 박유아 선생님께서 역사 문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유아 선생님께서는 대북 협상에서 일본이 납치 문제와 이것을 거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마오카 선생도 거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학으로서의 역사가 있고 과학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들이 각각 인식하고 있는 역사 문제는 현실하고 거리가 먼 문학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양쪽의 지식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역사적 인식이 같아지면 그 뒤에 대한 반응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해결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일문화교육기금에서는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이 방향으로 노력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 문제는 일본과 한국 모두 정치인들이 정치화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정치화만 하지 않는다면 역사 문제는 지식인들끼리 모여서 냉철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오자키 의원님께서 보통국가론 말씀하시고 특히 북한의 내부 붕괴 유도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폐개혁과의 관계를 연계시켜서 아까 정구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북한 사회는 과거처럼 통제가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노력에 따라서는 내부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시장이 그동안에 음성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물가를 매달 체크하고 있는 시장만 39개입니다. 이번의 화폐개혁은 거기에 대한 북한 정부의 우려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연구소에서는 이번 화폐개혁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동안에 중국과의 밀거래를 통해서 혹은 다른 거래를 통해 가지고 미화 100만 불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민간인들이 이미 1000명을 넘어섰다고 그러고 이 1000명 정도의 이 사람들이 훈하고 상대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화폐개혁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얘기 있다는 것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즈미 위원께서 어린이 교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선생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일문화교류기금을 맡은 지가 이제 20년이 좀 넘습니다. 84년부터인데 그때부터 대학생 간의 교류, 민박을 시키고 여름방학마다 교류하는 사업을 3가지를 제가 25년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얘기고, 앞으로 저희들도 능력이 닿는다면은 더 아래로 중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까지를 내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마모토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한일 간의 소위 인텔렉츄얼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7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서로 모를 때입니다. 한일 간에. 제가 제1차 회의에 참가한 10명의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더 영게스트, 제일 젊었었는데 지금 제가 70 넘었습니다. 제가 일본을 가본 것도 그때 처음이고 일본 학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것도 그때 처음입니다. 만나기 전에 제가 인식했던 일본과 같은 또래 학자들과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눈 이후에 저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일본의 전공도 아니면서 일한문화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부려놓은 씨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나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